그렇게도 한 분은 이게 찬성 쪽이고 한 분은 이게 반대 쪽 입장을 갖고 계시는데 이후에 국민과 주민과 행정이 힘을 합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야 중차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주 클 거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정수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죠. 예, 문제 제기하기 전에 우리 국민이 제시한 의견 중에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 싶습니다. 박효범님이 모든 보상을 국가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착각입니다. 왜 국가가 합니까? 이거는 민자발전소예요. 민간 기업이 하는 발전소입니다. 근데 국가가 왜 보상을 해줍니까? 남의 국민이 희생을 해도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은 민간 투자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전으로 일부는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공기업 발전소와 같이 한전의 모든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상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서호의 김현선님, 과거에 잘못했다고 그래서 또 잘못을 해야 됩니까? 과거에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본받아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막지 못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 점은 의원님 2부 주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부 주제해 주십시오. 네, 계속 발언을 해주십니까? 죄송합니다. 서로 감정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행사를 우리가 이게 진행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윤수 의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예, 저희들은 반대쪽에서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직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스타트 신호, 총소리도 안 났습니다. 총소리도 안 난 상태에서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결승선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1등 한 사람, 2등 한 사람, 3등 한 사람, 그 다음에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처우해주고 배려해줄 것인가, 그걸 논한다는 것은 이 자리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은 교수님이나 또 주최 측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주제를 논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들은 찬성 결론이 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반대로 결론이 나서 화력발전소 못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지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그렇습니다. 한려대교 놔집니다. 놓아야 됩니다. 한려대교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사업단지 자리에 국가 산단이나 지방 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여천, 여수, 광양, 순천 각종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개발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안은 시간을 두고 고민해서 우리 남해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오염도가 낮으며 남해의 농어민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바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박삼주 의원님께서 해주시죠. 예, 새로움을 하나 추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저도 설천 살아서 하동 하루에 자주 떠나듭니다. 하동 하루에 계신 분들은 한 2년 계시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데 지금 이 발전소의 주 사무실을 남해에 둔다는 겁니다. 근실한 항토기업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무실 사람들이 옮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서울이나 이렇게 옮긴 사람들은 결국 애들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하동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다 집을 두고 갑니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농업이나 수산업에 대한 문제는 피해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한다. 그게 분비가 되든 아니면 들어오던 회사의 돈이 되든 어디서 하든 용역을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들을 법제화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계속해 가야 될 과제다. 그 과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다름이 있는 게 본사를 서울에 두지 않고 지역에 둔다는 게 가장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전국에 처음으로 이러한 토론회를 하는 문제나 이렇게 가지고 할 겁니다 하는데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토론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질투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처음으로 진일보에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성숙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토론하러 오신, 갱체하러 오신 분들도 좀 성숙돼서 좀 해주시면 고맙다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해 국민들이 이렇게 남해를 무척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토론회가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4시 20분까지입니다. 겨우 한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가 마무리 발언까지 하면 실제 한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신봉수 회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토론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또 우리가 일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게 다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군을 사랑했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단체라든지 김정숙 의원님의 앞전까지 설명했던 환경적 가치를 이유로 남해군에 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 같은 젊은 사람들, 우리 20대, 30대 몇 명 없을 겁니다. 여기 지금 남해 국민들 오셨지만 40대 알로 아마 방청객으로서는 10명 미만일 겁니다. 이런 남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꾸 떠나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어찌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 또 아까 김정숙 의원님은 반려동의 건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그 방안에 그때 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30년 전에도 아까 김삼준 의원님 말씀했듯이 조선소 반대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주항공 남해 반대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몇십 년 전부터 항우들이 반대하고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동네 주민이 반대하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할 때 또 반대하는 의견이 생길 텐데 그때는 또 우찌해가지고 유치할 것인지 이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후에 반대하거나 찬성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하정현 회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잠시 아까 그 전에 우리 박삼준 의원님 포항시금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포항시금치는 비가림 채소에서 하우스에서 거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초는 우리 남해같이 노지 시금치가 아닙니다. 그 점은 충분히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 화력발전소가 결론이 났을 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결론이 찬성적으로 나리라고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무조건 아마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화력발전소가 무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력발전소 없으면은 여태까지 우리 화력발전소 없이 남의 국민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금 준다고 크게 남의 성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 학교, 잠시만요. 저 어저께 학교 선생님이 제가 그 학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하동에 공항초등학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면서 딱 국민학생 한 사람 전화가 왔답니다. 그 정도로 인구 유입 효과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동화력에 상주하는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제가 3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보다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가족들 어디 계시는지 압니까? 하동에 안 삽니다. 다 진주에 출퇴근하고 저 광양에 저 사택이 광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그런 정도로 멀리 있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구 유입 효과 없습니다. 경제 효과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더 떠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수님이 10년 후에 또 군수님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해군이 진짜 이 화력발전소 아니면 못 살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진짜 우리 남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더 앞으로 모색을 해나가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게 토론하고 여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성호 부장님이 한 번도 토론이나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예, 제가 다 듣고 있는데요. 조 부장님 뭐 이렇게 한 토론이든 질문이든 한번 하시죠. 그 3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3단 쪽의 주된 항목은 신성장 동력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산업, 그다음에 청학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이제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이제 표하시는데요. 저희는 인구가 약 4,000명 유발되고 종본수가 약 3,000명 증가된다는 것은 관련 통계에 의해서 뽑은 거고요. 앞으로 뭐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이 산업단지가 첨단이라는 것에 이제 상당히 의구심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첨단이라는 거는 과학 인력이 얼마나 많이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경부에서 물론 이제 첨단 산업이라고 지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첨단 산업은 주기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이 3단이 완공될 때까지 어떤 산업이 나타날지도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해군과 또 이제 국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서 만족될 만한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수님, 예, 잠시만 질문 안 합니다. 추가 질문입니까? 다시 돌아올 텐데 안 하신 분들 그럼 예, 하십시오. 예, 추가 좀 하십시오. 허수고 관계자분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남해 들어서지를 안 하면은 첨단 산업단지도 안 들어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화력발전소가 들어서지 않으면 첨단 산업단지 남해 안 옵니다. 왜 화력발전소를 끼고 들어옵니까? 그리고 화력발전소 짓고 나서 첨단 산업단지 짓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국민들 속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요건 짧게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남해군의 공문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3단 자체로서만은 저희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저희가 최소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우선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해군에 우선 기여함이 우선이고 부차적으로 분양됨에 따라서 기업 유치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익을 회수해가는 그런 순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남해조선 3단하고 크게 차이점은 남해조선 저희가 말씀드리는 3단은 저희가
발전소 부지 개발과 동시에 산업단지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전과 다른 점은 그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아직 토론을 한 번도 아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제가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홍태 팀장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화력발전소가 유치가 안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이제 공유 수립 매립허가라든지 이때까지 수립됐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떤 산업을 유치하기도 좀 어려워질 여건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승인, 또 그다음에 건설로 이어지기까지 전력 수급 계획 승인 같은 이런 어떤 행정적 절차 이야기 많습니다.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우려하셨던 환경적 위해 요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 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만약에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이 너무 크고 피해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즉 득보다도 실이 많다라고 하면은 접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지금 일찍이 끝을 보고 달리는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화력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환경단체라든지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 남해군에 있는 발전소만큼은 우리 지역 환경 협정 체계라든지 이래가지고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발전소가 운영되고 또 쾌적하게 운영이 돼서 주변에 있는 하동 화력이라든지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우리 화력발전소를 본받아서 저탄강조 5개 저탄장으로 하고, 또 해처리장도 고농도 해처리장으로 이런 선진 기술로 변화되면은 오히려 그 주변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까지도 조금 감소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우상 국장님, 이게 환경 전문가 입장에서 하실 말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예, 석탄 화력 발전소 유치 찬반 후에 어떤 남해군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런데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토론자로서 요청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남해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남해군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남해군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298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남해 국민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거의 10,000명이 외지인들이 같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남해군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수산업이나 관광업 이런 걸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많은 가능성을 봤다라는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포스코 건설이나 동서발전에서 계속 얘기하신 거는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들어도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좀 숫자들이 다 부풀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실제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역 주민, 즉 반경 5km입니다. 5km 벗어나면요. 바로 옆집도 지원 못 받습니다. 지역주민 지원 사업이 연간 54억인데 이건 최대 발전량 기준이에요. 최대 발전량이요. 원래는 전전전도 발전량을 비례해서 지원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전국 화력 평균으로 따져보면 33.4억입니다. 연간 53억이 아니고요. 33억이에요. 20억을 버티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봐주십시오. 거기다가 어업 피해를 제가 아까 좀 자세히 못 드렸는데요. 지금 광양뿐만 해서 특히 하동화력에 간접 영향권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남해 화력이 들어가면요. 간접 영향권과 직접 영향권이 겹치게 돼요. 즉 그 영향이 더 기하급 수준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의 조사가 좀 필요할 건데요.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직증 예약권에서만 피해가 피해가요. 이거는 그 전국 통계청 자료가 줘서 제가 비율로 계산한 건데요. 약 136에서 212억. 즉 들어온 이익보다 나가는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주신 자료로만 가지고 봤을 때 최대 34.6%가 피해가 끼치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예. 노영규 부장님. 예. 지금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게 되는데 또 기본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전전년도 발전량에다가 이제 발전 원별 단가를 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김부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들은 한 호기 발전소가 운영되었을 때의 그 발전량에다가 그 발전소가 약 90% 정도 가동된다는 그런 전제 아래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신규 또 최신 발전소들은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90% 이용률은 충분히 확보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수치가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도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이 확정이 연말되면 확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2년 정도간 이제 인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인허가 기간에 각종 협의 또는 이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또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 주착하고 계속 협의해서 남해군이 환경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지역 지원 사업이든 또는 다른 것이든 어떻게든 그것을 이제 반영하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은 수급 계획이 확정되면은 2년간 준비기간 중에 인허가 하기 전에 이제 인허가권을 지은 상태에서 남해군이 동서발전 또는 이제 사업주한테 충분히 의사를 전달해서 그걸 반영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일본에 이제 달정하나나 이소구 발전소를 견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구든지 이 남해화력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로 저희들이 건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지정 토론자께서 한 번 다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화 토론이나 질의를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우리 김정수 의원님 하시죠. 네, 우리 남해군민은 이미 1년 전에 선택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실시한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여론조사 기억하시죠?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기업을 유치해서 발전하자는 것은 35.2%입니다. 그 외에 문화와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수산물을 명품 브랜드화시키며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교육 및 복지 수준을 향상해서 남해군의 발전 방향을 찾아가자고 선택하신 분이 60%입니다. 이미 1년 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화력발전소 들어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뒤에 서면 지역이나 찬성하시는 분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 군민의 시민의식은 어느 지역에 전국 어디에 있는 시민사회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고향이라는 경남에서 민주당 군수를 뽑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김두관 후보를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남해 국민의 시민의식은 어떤 지역의 시민사회보다 높습니다. 이 찬반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남해군이 두 개로 갈라져서 분열하며 다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대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용감하게 화력발전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추가 답변이나 질의. 예. 예, 김 부장님 하십시오. 좀 전에 동서발전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돈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과 제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거든요. 원자력은 좀 위험해서 킬로와트당 0.2원이고요. 무연타나 유연타는 그나마 좀 덜 위험하다고 해서 0.15원씩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이 결국은 그 돈이에요. 발전소 10원 한 장 안 되거든요. 그거 하나 좀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상준 의원님. 이 토론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찬성이다 반대다 너무 예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죽어도 이게 반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은 자기 확신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몰아가는 문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찬성이라고 찬성으로 나왔지만 이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알려드리는 이제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은 있지만 그걸 너무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국민이 다시 어떤 방식이든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따르되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이렇게 큰 홍역을 치러서 결정을 해서 만에 안 됐다. 과연 누구가 남해에 민자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느냐. 남해 산업화라는 것은 영원히 못한 거 아니냐. 이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이 이후에 전혀 못하고 이대로 가야 된다는 전제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대다수의 말을 하지 않는 찬성한 분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간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한 분들은 적극적인 반대를 하시고 계시지만은 찬성한 분들은 그냥 내 찬성하는데 그냥 내가 나서서 뭐 크게 얼굴 붉히면서 하겠나 이런 생각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잘 돼서 우리가 작은 기틀을 하나 놓고 그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반대쪽은 자기의 의사를 예단을 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럼 박삼준 의원님은 앞으로는 산업에 의한 남해군의 개발은 정부할 것이라는 말씀 어떻게 그걸 과감하게 하십니까? 제가 발전소가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나 박삼준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나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를 열린 공간에서 해내는데 과연 어느 누가 민자한 사람이 쉽게 오겠습니까? 쉽게 이게 오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도 올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어렵게 가서 하는데 쉽게 가겠네. 국가 산단이나 지방 산단이나 해놓은 산단도 꽉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업들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되면은 좋은 거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남해가 가진 SOC 사업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좋은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자세가 되어 있느냐.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울매 계좌먹기로 공의 산업이라도 받아서 산업화를 하면서 친환경으로 가장 그 때문에 쉽지 않다고. SOC 사업이 안 돼 있는데 포스코는 왜 산단을 개발합니까? 포스코가 그럼 길 다 뚫고 물 다 끌어오고 전부 다 인력도 다 수급해 올 건가요? 예, 두 분 조금 한 템포 쉬어주시고요. 예, 조성욱 부장님. 그 산단 구성할 때 꼭 필요한 게 전력, 용수, 하수처리, 도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용수, 전력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확보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산단도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고 또 조성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단은 그렇게 해서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그렇습니다. 남해도 지금 똑같은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내생적 자립화거든요. 내생적 자립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생적 요소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진짜 힘든 문제 같습니다. 내생적 자립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 문제는 지역경제가 삶의 질을 높여주느냐, 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제 진짜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에 오늘 남해가 이게 당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하면서도 이게 주차된 것이라서 찬반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열띤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봉수 회장님, 아까 젊은층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뭐 다른 제안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 답변요? 저한테 물어보고 앞에 질의하셨어요? 앞에 거? 그러면 답변하시고 하시렵니까? 네, 그럼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발전소가 안 들어서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였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산단을 개발을 할 때 그 산단을 개발할 때 반대나 찬성이 지금처럼 열띠게 논란이 일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가지입니까? 예, 3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우주항공도 들어오려고 할 때 또 못 들어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남해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이번이 또 반대로 인해가지고 추진이 안 된다면 다음번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걸 질의한 것입니다. 네, 그 질문이 나온 것이 제가 대안으로 반려도교가 놓아지면 지금 사업 예상 부지에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을 조성하거나 또 앞에 여수나 여천 돈이 완성입니까? 여수나 여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거는 돈이 완성입니까? 반대 안 합니까? 산업적 개발을 말씀드린 것이 화력발전소를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차후의 문제는 차후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 자리의 토론 내용은 화력발전소 관련 토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무엇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대책도 없는 반대, 반대 이유만 찾아서 하는 반대. 이걸 좀 막아보자 하는 이런 의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답변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앞에 질문은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예. 아직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두 분 좀, 예.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정희 회장님 뭐 추가 질의나 제안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은 화력발전소 내에는 포스코 건설에서 화력발전소를 지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제반되는 도로나 상수도 일반 기반 이 군에서 구축해줘야 되는 시설들이 남의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군 재정도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나 상수도는 남의 군에서 아마 부지까지는 아마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남의 군에 세수가 얼마 유입돼 가지고 하면 그 돈이 그쪽에 기반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일부는 쓰여진다고 봅니다. 전액이 다 우리 남의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서발전에 노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준비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환경 문제나 모든 문제를 국민과 논의를 해서 해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환경 문제가 안 되고 하면은 화력발전소를 우리 남의 국민이 놓고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제6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뒤에 2년 동안 준비 과정 중에 환경 문제가 발생이 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판단하고 보니까 아니다. 그럴 때 국민이 하지마 있었구면은 안 하겠습니까? 이미 손을 떠나고 있죠, 남의 군을. 예,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그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절차상 본다면 이번 연말에 전력 수급 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계획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3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한 2-3개 정도밖에는 반영되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남해군이 거기에서 이제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은 2년간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최종적으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인가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의 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남해군의 모든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진에 이제 동부건설이 진행하는 민자발전소가 있는데 그 민자발전소 같은 경우도 아직 당진시 또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인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인허가가 안 나온다면은 우리는 발전소를 착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는 이제 남해군에서 판단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남해군과 이제 동서발전 및 포스코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보완적으로 또는 서로가 협조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찬성해 주셔가지고 수급 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서 이제 남해군의 이제 적극적인 지지 및 적극적인 협조 및 인허가가 되는 경우에만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자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반드시 하나만 더 이렇게 지적하고
마무리했으면 한 게 있으시면 요청하십시오. 하십니까? 이쪽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정수 의원님 이렇게 추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동서발전의 노용균 부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일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얘기입니다. 2009년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그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많이 누적이 돼서 은행에 예치가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업을 적당히 쓸 곳이 없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우리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에 하동화력발전소 지금 여기 메모가 들어왔는데 누적되어 있는 지원금이 60억 정도 된답니다. 그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에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해양, 갯벌, 대기, 주변 환경에 대한 용역을 10억 원을 들여서 해보자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하동화력발전소 관계자가 급하게 뛰어와서는 돈 인출해줄 수 없다. 저는 그 발전소 관계자가 돈을 인출해줄 수 없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발전소 관계자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발전소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염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발전소가 지원해주는 돈이라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주신 돈 아닙니까? 그럼 주변 지역에서 건강도 걱정되고 내가 잡아먹는 고기도 걱정되고 농사짓는 땅도 걱정이 돼서 용역 한번 주보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막았을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만약에 노영균 부장님이 증인을 데려오라 하면 제가 증인을 데려오겠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무 발전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확인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맞다 틀리다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기금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지만은 하동화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동화력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금은 발전소 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좀 납득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발전소 측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당면직 위원하고 또 이제 뭐 임명직 위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제 지원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제 김정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드리기 곤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절차에 준해서 이제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계속 시간만 있으면 우리가 토론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주관기관에서 현장 질문을 좀 더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2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못 하시더라도 이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게 질문에 이게 되신 분들은 1분 30초 이내로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문숙님. 됐습니다. 저는 그 조선 산단이 그 삼성중공업이 손을 떼므로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가 뭐든지 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매립허가 받아놓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뭐든지 해야 된다. 어떤 기업이든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감입니다. 지역에 살고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그 문제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해의 대표 산업인 화력발전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동서발전에서 화력발전소를 짓겠다 이런 제안이 남해군에 답지가 되었으면 적어도 남해군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그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맨별로
군의원, 군수님까지 전부 작년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멤마다. 그리고 올해도 타당성 조사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똑같은 그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설명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세대 교육입니다.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는 어떤 군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군수님 생각부터 물어보자 이렇게 직설적으로 했던 건데 적어도 이런 제안이 들었으면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반대쪽 좋은 것만 설명했는데 공해가 있어 이런 해로운 게 있다. 이것도 설명을 쭉 같이 할 때 군수님이랑 동행해갖고 멤버로 설명을 따면 그리고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나는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해. 좋은 법만 주입식 교육을 시켜놓고 주민투표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정말로 이 차트를 딱 만들어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해가지고 멤버로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씩 이런 문제점이 있다. 공해가 있다. 공해가 어떤 피해를 주고 장기적으로 어떤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전부 보여주고 그때는 군수님 동행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그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민중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은행 지점장입니다. 휴가 나왔다가 설천면 덕신이 제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면에서 일한다 해서 제가 꼭 참석을 해보게 돼서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의원님하고 하정현님하고 여러분들 약간의 반대측에 서신 분들 말씀을 좀 유심히 들었는데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자, 개발이냐 보존이냐, 개발이냐 환경이냐 이겁니다. 그죠? 저는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발이겠습니다. 개발이 없이 환경을 보존한다. 보물섬요. 언제부터 보물섬이었습니까? 오래전부터 보물섬이었습니다. 남해 보물섬. 보물섬이 뭘 남겼나요? 보물이 많으면 외부인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보물을 찾으러 건강을 키러 들어가야 되고 그죠? 다 나갔습니다. 자, 14만 아까 자랑하시대요. 4만 9천요. 쪽팔립니다. 그죠? 제가 객지에 있지만 우리 부모님 다 설천 덕실에 다 계십니다. 아까 소득 이것만 해도 먹고 살지 않느냐? 먹고 삽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요 77살. 예? 하루 종일을 볶아가지고 12,000원. 제 연봉 1억 3천만 원 받습니다. 예? 그게 돈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농사지어가 얼마 받고 있냐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아까 김정수 의원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럼 과거에는 무슨 대책을 취했나요? 화력발전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선산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해가 기업을 유치 안 하고 무슨 아까 마늘 무슨 문화유적지 관광 요걸 봐 먹고 산다고요? 먹고 삽니다. 그러면 거제도 울산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 없잖아요. 마무리. 도로 조금만 할게요. 도로 꼴찌입니다. 예? 노인 꼴찌죠. 지자체 중에서 국민소득 남의 꼴찌입니다. 신문 안 봤습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정말요. 이거 조선산단 화력발전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되고 요 화력발전소가 처음이 될지 다른 기업이 처음이 될지 모르지만 기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기업이 들어오면 애가 그게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기관사례 발전되면 차례차례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도 해놓은 거 다 마무리하면 언제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 어떤 기업이든 좋으니까 기업을 반드시 유치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늘 이거까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 해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남해 군수님이 행하신 용역 조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남해군 기획감사실에서 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남해 군수님이 하신 거고 남해 국민, 이 땅에 살고 있는 남해 국민이 선택하신 겁니다. 제가 선택한 걸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왜 나중에 당신과 얘기합니까? 네? 뭐를요? 의원님 계십시오. 제가 어쨌든 마치는 데까지 진행 권한은 제가 위임을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속한 시간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찬반 또 다른 토론회나 또 다른 이 워크숍을 통해서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들이 마지막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주민 투표나 그다음에 결국은 여론조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남해군도 나름대로 주민들 뜻을 모아서
하실 텐데요.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같이 해주시면서 각자 제가 토론자에게 1분간 우리가 처음에 1분 3초 했다가 마무리는 1분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1분 안에서 각자 생각하시는 의견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보상 국장님부터 정리를 하시죠. 저는 2년에 한 번씩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12월에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수업입니다. 안 된다 해도 결코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산가능 에너지 쪽도 알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돈이 되려고 하는 것들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거를 굳이 하려고 합니다. 백두대간이나 모든 녹지 제한, 모든 법에 있어서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이 기어코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포장을 해요. 저도 그린 에너지 파크라고 이 사업을 보면서 요새 참 그린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도 좀 많이 사용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수 산단 저번에도 토론자가 오셔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수 산단이 34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29만 5천 명으로 국회의원이 2명에서 1명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는 산단 배후 도시고 발전소도 많고 그런데도 이상히 인구가 줄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나라 인력 피크는 2014년에 최고 피크를 달하고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예. 종합적으로 선택해서 저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민민 갈등 속에서 나중에 이제 주민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리고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게 남의 국민들이 모든 지혜를 다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하웅태 팀장님,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문명을 만들고 모여 살면서부터 오염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반드시 오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염된 자연 환경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관리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환경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논리가 여기서 수립됩니다. 과거에 무조건적인 자연 보존이 지금은 이전 정부 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경제와 어느 정도 손을 잡고, 이번 정부 때는 녹색 성장이라 해서 환경재를 통한 발전, 좀 더 공격적인 경제 논리가 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를 가지고 사람이 훼손시킨 환경을 좀 더 보존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보면은 후진국의 경제가 취약한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나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선진국의 환경이 좋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원시 환경으로 진짜 사람의 간섭 없이 보존을 해야 되고요. 사람의 간섭이 필요한 환경은 반드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는 이런 비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무조건 발전소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다부시하지 마시고 발전소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이득도 있다는 걸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신봉수 회장님. 먼저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 하기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찬반 토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유치되고 난 뒤에 문제도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을 조금이나마 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동서발전과 포스코에서는 남의 국민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는 걸 찾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은 안타깝게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는 펜을 가르듯이 양쪽으로 갈라서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좀 웃긴 장면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장에서도. 과연 정치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의원들의 이런 모습이 올바른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남해군의 미래를 가지고 정치 활동은 이제 그만 조금 줄여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유치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피해받는 보상 범위는 뭐 필요 내인 직접적인 지역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신적인 이런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남해 국민 여러분, 원무선 남해와 발전소가 공존하는 남해, 개발과 보존이 가능한 남해, 이런 남해가 되길 우리는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혼치 말해라. 하정현 회장님 하십시오. 예, 우리 제이시 신봉수 회장님 말씀처럼 진짜 개발과 우리 자연 환경을 공존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실은 한쪽이 조금 강해지면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평행선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민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앉아있는 저희들도 지원대 방청석에서 앉아서 계신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요 군수님 계시니까 한 가지 제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을 돌면서 행정에서 쉽게 읍면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 우리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명칭은.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은 한 30분 정도 하는 보고회 중에 농업이나 어민한테 피해가는 부분은 단 한 1분 정도에 지나갑니다. 나머지는 거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몇 개의 읍면을 같이 돌면서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제안합니다. 우리 농민이나 어민들이 나서서 각 읍면을 돌면서 우리도 농민, 어민,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해가 오는지 우리 행정에서 했듯이 좋은 부분도 분명히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세수도 얼마 들어오고 인구 증가도 얼마 되고 하는 거 분명히 부각을 시킬 테니까 그 시간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금 언론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피해는 축소하고 반발은 확산된다. 이 행정에서 피해는 축소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의 반발은 자꾸 커진다는 그런 제목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직시하셔서 앞으로 좀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꼭 주민투표를 해주십시오. 주민투표 해주시고, 여론조사보다는 주민투표가 더 정확하다고 보니까 주민투표를 꼭 해주시고, 주민투표를 하되 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한다는 선언을 좀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신봉수 회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논리로 하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신봉수 회장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농민이 그런 논리에 휘둘려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짐작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우리 농어민들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운태 팀장님의 경제 우위 논리, 이것은 강자의 논리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요즘 세계의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선진국에서 열대우림을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열대우림 국가 브라질이나 그 관계된 주변국에 대해서 지원금을 막 주면서 열대우림을 지켜라, 돈을 주면서 지켜라 하니까 정부가 그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화전민들,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상 대대로 자기들이 살아온 역사 내내 화전을 일구면서 밥을 얻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오존층을 보호해야 되니까 열대우림을 지켜라 하면서 돈을 딱 갖다 주니까 화전민들 다 쫓아냅니다. 왜냐? 열대우림을 불을 질러서 화전을 일구니까요. 이것처럼 경제의 우위를 무조건적으로 논하는 것은 강자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남의 국민이 좀 생각해 주시고, 저는 발전소가 들었었을 때 우리 남의 은민들 정말 걱정이 없으실까? 노영균 부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예를 극단적으로 든다. 예, 극단적으로 듭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느꼈으면 싶어서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지 않으시면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를 듭니다. 남해 오동마을 직선 5km 안에 듭니다. 남해 제일고등학교 직선 7km 안에 듭니다. 남해 유치원, 어린이집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직선 7km 안에 듭니다. 그 대기오염 우리 하웅태 팀장님이 안전하다는 것처럼 진짜 질병을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장애가 되진 않을까요?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장애를 입지는 않을까요? 누가 확신을 합니까? 과학은 99%의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1%의 밝혀진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대과학으로 건강하다, 안전하다 했다고 해서 그게 건강하고 안전합니까? 남면에서 김옥진 이장님이 예를 드셨습니다. 40년 전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스레이트 지붕을 덮으라고 했다. 우리 농민들 국가에서 돈도 내주고 새마을 운동하는 거니까 너도 나도 스레이트 지붕 덮었습니다. 40년 뒤에 과학이 발달해서 알고 보니까 발암 물질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레이트 지붕을 없애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몸에 해롭지 않는가, 해로운가를 확신하고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만 하웅태 팀장이나 노영균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국가 환경 기준에 넘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이 제발 생각해 주시고 찬반 논의에서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것은 다 떠나서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의원님이 계속 이제 뭐 특정인을 갖다가 지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성면 같은 거, 스레이트 지붕의 성면 같은 이런 게 과거에는 안전한 물질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발암 물질로 인정이 되어서 예측하지 못한, 그때 당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라는 건 아까 제가 기조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공정입니다. 단순한 공정이고 석탄을 데워서 전기압으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아주 단순한 공정입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원료를 섞거나 아니면 생산된 제품이 어떻게 달리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태우는 석탄이 문제입니다.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예측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만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 토론 중간에 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박상조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이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여기에 찬성이든 반대든 이렇게 갈라 앉아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국민들 다 찬반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남해를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토론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 다칠 수 있는데 최대한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서로 아는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은 동계익만에 28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가익만도 발전소가 많지만 그 몇천만이 사는 일본의 수부에 그 정도의 발전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년에서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자기 지역에 나쁜 건 넣지 않으려고 하는 습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섬엔 산단을 하겠다는 주변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그 농민들이 자기 지역의 그래도 이 땅에다 내서 한다면은 흔쾌히 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의 진짜 속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10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려고 했는데 뭔 소리 하느냐. 줄라 할 때도 가져가지도 안 해놓고 하지도 안 해놓고 다시 주라고 한다. 우리가 바보가 씨가 없나. 이러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산업화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기 있던 걸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한마음 한뜻 모아서 우리가 다시 보물섬 남해를 만드는데 같이 맺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남해에너지파크 및 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제2차 국민 대토론회를 2시간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은 역동적인 남해를 보여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찬반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10년 후의 남해, 100년 후의 남해, 살기 좋은 남해, 풍요로운 남해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리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녹아내려서 남해군이 아주 슬기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남해에너지파크 및 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제2차 국민 대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